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오래된 건물로 1940년대에 지어져 그때 당시로서는 꽤나 현대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가고 있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던 곳이기도 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 학교에 다니던 한 무리 의중 학생들이 용기를 시험하고자 학교에 몰래 들어가기로 했다. 늦은 밤 그들은 학교 담벼락을 넘고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목표는 옛날에 사용되었던 지하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그 지하실에는 학교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은 한 여학생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손전등을 켜서 복도를 따라 걸었다. 낡은 건물 안은 적막감이 감돌았고 곳곳에서 바람소리에 따라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문득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오래된 교실의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이었다. 두려움을 이기고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오래된 교실의 칠판에 누군가가 도와줘라는 글자를 적어놓은 것을 보았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칠판이었기에 그 글씨는 분명 최근에 적힌 것이 분명했다. 아이들은 서로 눈짓으로 대화를 나눈 뒤 칠판을 뒤로하고 다시 지하실을 찾기 시작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학교 끝쪽에 있는 오래된 문 안쪽에 있었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자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가 느껴졌다. 조명을 비춰보니 벽에는 예전에 걸렸던 학생들의 사진 몇 장이 남아있었다. 어딘가 오싹한 표정의 사진들이었다. 드디어 그들은 지하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옆에는 녹슬어 삐걱거리는 사슬이 걸려있었고 누군가 못질을 해놓았던 흔적도 있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불빛 아래 지하실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낙서들이 잔뜩 적혀 있었다. 그 중에 한 낙서는 빨간 잉크로 흐릿하게 너를 보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어두운 지하실 한 구석에서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지 알았으나 점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소리는 울먹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한 아이가 소리 나는 쪽으로 손전등을 비추자 낡고 부서진 책상 밑에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형체가 보였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울고 있었다. 순간 방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그 장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지하실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소리는 점점 크게 그리고 날카로워졌고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때 갑자기 지하실 창문 밖에서 강한 빛이 들어와 그 형체를 비추었지만 형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은 급히 지하실을 빠져나와 학교를 뛰쳐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빛은 사라지고 다시 어두운 밤이 그들을 덮었다. 마을로 돌아온 후 아이들은 마을 어른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 실종된 여학생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다. 그 후로 그 학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 되었고 무섭고도 신비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져 갔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매우 작은 곳이어서 외부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었고 밤이 되면 마을은 고요 그 자체가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우리 마을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빛 소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풀문이 뜨는 밤 마을 외곽의 오래된 저택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그저 어른들이 만든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심지어 풀문이 뜨는 밤이면 서로 집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밤 달이 유난히 밝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밖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는 괜한 호기심에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야광 팔찌를 나누어 차고 달빛 아래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숨바꼭질 도중 저는 아무도 없는 저택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던 그 저택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겁쟁이라는 말을 듣고 쉽지 않았던 저는 용기를 내어 저택의 문을 살짝 밀었고 문은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저는 혼자 들어가기는 두려워 친구들을 불렀지만 그 순간 기묘하게도 제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저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저의 위치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촛농이 잔뜩 붙어있는 오래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희미한 바람소리에 맞추어 녹슨 철제 사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귀신이라도 마주칠까봐 긴장된 상태로 저택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먼지에 덮인 가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 복도 깊은 곳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이 두근대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그림자는 점점 또렷해졌고 저는 문득 달빛 소녀라는 전설이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는 실제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가진 어린아이였고 무릎까지 내려온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뒤돌아 문 밖으로 도망쳤고 친구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는 그 저택에 가까이 가지 않았으며 그날의 경험을 다들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저는 그날 밤 그 소녀의 미소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슬픔과 아련함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 소녀는 우리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전설처럼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던 것일까요? 아직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그 일을 처음 경험한 건대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겨울밤이었다. 졸업 작품 때문에 밤늦게까지 학교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곤 했는데 그날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눈까지 내리고 있어 몹시 쌀쌀했다. 얇은 코트 안으로 파고드는 바람을 피하듯 버스 정류장에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늦은 시간이었고 날씨가 추운 만큼 예상했던 일이었다. 잠시 후 도착한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 안은 비어 있었다. 기사님 외의 승객은 나 혼자였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버스는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지나쳐갔고 어느새 내가 내려야 할 정거장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버스는 정류장에 멈춰섰고 문이 열렸다. 추운 공기가 버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잠시 후 누군가 버스에 올라탔다. 나는 이어폰을 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버스에 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천천히 버스 안을 걸어오더니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내가 알던 사람이었다. 중학교 동창이었다. 문제는 그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할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친구를 떠나보낸 충격에 오랫동안 괴로워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내가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그 친구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잘 지냈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 친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예전에 우리 추억, 중학교 때 함께했던 일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로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만 같았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단순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신압으로 마음은 좀 편안해졌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오늘 내가 입은 옷과 똑같았던 것이다. 나도 몰래 손이 떨려올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 참 잘 살았더라. 부럽다.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닿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포가 온몸으로 번졌다. 그때 버스가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에 멈췄다.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에게서 손을 빼내고 정신없이 버스에서 내렸다. 다시는 그 길을 혼자서 걷고 싶지 않았다. 버스가 떠나는 것을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나는 집까지 거의 달려가다시피 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한동안 밤에 외출하지 못했다. 그 친구가 왜 그런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을까? 왜 하필 그날 그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후로 나는 가끔씩 문득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밤이면 어딘가에서 그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을 받곤 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창밖을 어둠에 잠긴 거리와 그곳을 지나가는 버스를 오래도록 바라본다. 그날 밤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희미한 초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귀신 열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으며 굳이 믿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조심히 다루곤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대도시에서 지쳐 이 마을로 온 젊은 회사원 지훈은 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한동안 이곳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을에 도착한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집 밖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틈새로 어렴풋이 기차의 불빛이 비추곤 했습니다. 그 마을은 기찻길이 없는 곳이었기에 그는 그것이 바람소리나 자신의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참지 못한 지훈은 마을 주민에게 이 소리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근처에 기찻길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 이동하곤 했지. 그러나 어두운 밤중에 열차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단다. 그 이후로 그 길 위에서는 기차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어 사람들은 그걸 귀신 열차라고 불렀지. 지훈은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밤 친해진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그 이야기를 꺼냈고 친구들은 갈 무렵에 그 소리를 따라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술기운에 고무된 젊은이들은 손전등을 들고 마을 근처 열차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걸어가지는 않았을 때 소리는 더 명료해졌고 마른 나뭇가지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작은 마찰음도 들렸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앞에서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고 그들은 마치 실제 열차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열차는 아주 천천히 지나갔고 창문마다 어두운 그림자들이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놀라거나 겁에 질려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을 때 열차는 그들을 지나쳐 사라졌습니다. 이후로는 기차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그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훈 역시 마을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날의 경험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실제 열차였을까? 아니면 술기운이 빚어낸 환상이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에서는 가끔씩 기차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차 유령 이야기는 더욱 신비로운 전설로 마을의 역사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야기는 지금도 조용히 솟아나는 소름의 떨림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